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업무 보면서 이 정기분 재무제표를 손댈 일과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아마 처음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많이 있었어요. 일반 회사 들어가서 이제 담당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제 전표를 누가 수정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뭔가 데이터가 변형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최종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뭔가 대차 차익이 뜬다거나 했을 때 보면 뭔가 숫자가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어차피 바뀐 거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러면 바꿔주는 거죠.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찾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 거래처별 초기 2월 또는 정기에 가서 뭔가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왜냐면 세무대리인이 그동안 기장을 해왔어요. 근데 거기는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액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임시적인 계정 과목. 돈은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만 매출액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것들.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되지만 총액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지만 그 총액의 일부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생뚱맞은 계정 과목이 생겨야 되거든요.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한데 그거를 세무대리인이 이제 기장을 하는데 모르죠.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요거를 이런 계정이 엄청 어려운 계정 과목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놨으니까 다 매출액으로 잡는 거예요. 총액으로. 수수료만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전년도까지는 결산이 끝나서 법인세 신고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완료가 돼버린 거고 한 번 제출된 재무제표 수정이 안 되거든요. 네, 세무서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외상매출금 맞춰야 되잖아요. 실질에 맞게. 왜냐면 몰랐으면 계속 그렇게 나가겠지만 알았잖아요. 그러면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는 계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표를 쳐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올해 거는 해야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금액이라는 거는 전년도부터 또는 전전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금액이잖아요. 0이 될 때까지. 0이 되지 않아서 계속 넘어온 금액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차변 대변은 올해 기중에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해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맞지 않으니까 맞춰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맞춰갑니다. 역으로.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데이터인 거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실질에 맞게 업로드를 다시 합니다. 기장을 다시 합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금액 올해 이 잔액이 맞으려면 여기가 맞아줘야 되는데 전년도는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자로 억지로 맞춥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해가야 돼요. 맞추려면. 그래서 뭔가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뭐냐라고 할 거잖아요. 외상매출금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기분 재무제표를 많이 봤어야 됐었고 거래처별 초기 2월도 봤어야 됐었고 그래서 원래의 데이터, 신고용 데이터, 관리했던 데이터는 그대로 놔두고 해가고 예전 거를 역으로 뒤에서부터 쭉 맞춰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맞췄어요. 음. 그래서 그럴 때 어, 채권 채권 채무가 맞지 않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뭐 잘 맞을 수 있겠지만 다른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난장판이야. 장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경우에 퇴사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거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기준을 하나 딱 정해서 올해 알았으면 올해 결산이 끝나기 전에 2022년 1월 1일자로 그게 2021년 12월 31일인 것처럼 금액을 맞추는 거죠. 한 번은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쓰실 거예요.